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저번에 목회와 생계 일부 영상에서 목회자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계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노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불안정한 노후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함께 모셔봤습니다. 저 얼굴 많이 익숙하죠? 네, 혈류컴뱃 때 의심 많은 도마로 활동했던 박성근 형제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인사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컴뱃에서 인사드렸던 의심 많은 도마 박성근입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어떤 자격으로 온 거지? 오늘은 뭐 변증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일이 그 재무 쪽 컨설팅 일인데 주로 이제 목회자분들 좀 많이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도움도 좀 드리고 있어요. 재무 컨설팅이면은 그런 건가? 약간 인스타에다가 그 외제차 인증하고 그 롤렉스 인증하는 그런 거, 그런 재무적에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닌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속상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은 정식적으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네. 재무 설계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노후가 되게 큰 문제더라고, 목회자들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40대 이상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 여기서 잘리면은 내가 당장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크죠.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예를 들면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3억 가져갔다 그러면은 막 나쁜 놈 욕했었는데 어느새부터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 그쵸, 그런 면이 있죠. 그치. 만약에 3억 들고 가면은 2억으로 대충 집 겨우 사고 1억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구나. 그럼 나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마침 성근이가 또 재무 이런 걸 한다길래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한 게 있었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근이한테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좀 미리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지금부터는 성근이가 좀 얘기를 해줘.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1등. 아니 잠깐, 우리가 보통 멕시코 얘기하면은 되게 좀 이렇게 문제 많고 막 마피아 많고 그런데 얘네 거의 더블이네 진짜. 그러면 여기 있는 43.8%가 이게 어떤 퍼센테이지야? 일반적인 노인층 중에서 빈곤이라고 볼 수 있는 층이 전체 노인의 43.8%라는 얘기예요. 진짜?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다라는 거겠네. 그쵸. 그 빈곤을 따질 때 이제 중위소득 대비해서 몇 프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빈곤율이 40%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보통 우리나라 평균보다 못 살잖아, 보통. 그렇죠. 통계상 그렇죠. 그러면 이 목회자 한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빈곤율은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겠네. 훨씬 더 높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한 데이터가 있어요. 은퇴 후에 겪게 될 어려움이 뭘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목회자들 중에 거의 이제 10명 중에 4명이 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두렵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강 악화가 두렵다고 하는데 이게 건강 악화가 내가 아플 것 같아서 두려움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뭐가 들죠? 돈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7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하나네, 사실은. 그치? 사실은 하나죠. 와.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도 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 그 연금 같은 거 넣어주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보통. 그쵸, 목회자들은. 그리고 그걸 해주는 교단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내가 최근에 듣기로 모 교단에서 그냥 앞으로 연금 못 준다, 그러니까 몇 년 이후로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그럼 내가 나중에 은퇴하거나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충분히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요게 2017년 통계예요. 근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그치. 뭐 요새 국민연금도 난리가 났고. 그쵸. 뭐 뒤에 가서 국민연금도 설명드리겠지만 게다가 평균적인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지표가 악화되면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사실은 더 악화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 몰라도 이 지표의 한 2배는 쳐야 목회자 현실이지 않을까 싶네, 진짜. 그쵸. 뭐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치. 내 아는 분도 그렇더라고. 지금
뭐 이렇게 은퇴자 목사님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다들 극빈층이시대. 극빈층. 그게 현실일 거예요. 사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아프지만 않으면. 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뭐 노가다를 뛰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노인이 되어서 돈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비참하겠더라고. 그쵸. 특히 그게 가족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지. 그때는 그냥 내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노인 빈곤 문제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젊었을 때 아 나 돈이 없어 이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다음 페이지 보면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좀 목회자분들의 노후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삶의 질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예전에 제가 CBS에서 하는 방송을 한번 봤었는데 어떤 이제 목회자분이 나오셔갖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은퇴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내가 평생 주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쪽방촌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난 정말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 제가 막 이걸 보니까 막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실제로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님들도 외국에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당장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연금은 고사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준비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노후 대비를 신경 못 쓰는 이유가 지금 현실이 팍팍해서도 물론 있지만 이게 복잡해서 그래요. 연금 그렇지. 제도를 이해하는 게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 기회에 조금 이것만 보더라도 아 대충 연금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를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면 되나? 네. 연금은 딱 3만 기억하시면 돼요. 3층 구조예요. 첫 번째는 요새 말 많이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퇴직연금. 뭐 IRP 계좌나 뭐 DB형, DC형. 이게 회사에서 퇴직금조로 모아주는 돈이에요. 아하. 물론 근로자도 좀 내고. 그랬을 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제 회사에서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3층이 개인연금. 따로. 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인 거죠. 그런데 목회자는 사실상 2층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쵸. 앞으로 또 1층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은 교단 차원에서 2층을 메꿔줘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1층 국민연금이 탄탄하는 가정하에 교단에서 퇴직연금을 좀 제대로 해주고 여유가 되면 개인연금까지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삶이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가능한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국민연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리고 퇴직연금도 교단 차원에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제대로 해놓는 게 그래도 어떤 최저보장의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사실 개인연금 드는 거는 그러니까 가끔 TV에서 무슨 뭐 연금 상품 나오고 할 때 한 번도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거는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지 했었는데 나도 전에 이제 도마 설명 듣고 나서 나도 저기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진짜. 그렇죠. 2019년 기준으로 7억을 모아놔야 한 20년 내지는 30년 동안 적어도 한 200만 원 언저리. 통장에 7억이 있어야 그걸 따박따박 받을 수 그렇죠. 있구나. 적립한 금액이 한 7억 정도 있으면. 아 그럼 이걸 누가 갖고 있어? 그리고 이게 어디 뭐 가라 통계가 아니라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예요. 그치. 네. 그리고 만약에 나 그거 갖고 못 살지 부부가 사는데 라고 해서 내가 그래도 한 260만 원, 270만 원 정도 나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목돈 한 9억에서 10억 사이가 필요합니다. 그치. 그래야 은퇴하고 저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억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렇죠. 그건 너 여기 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7억을 준비하라고?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방법 있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60살이 돼서 나 7억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못 만들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젊은 분들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을 좀 무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요것도 수치를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7억을 모으려고 해도 내가 50살 때부터 모은다고 하면은 월 584만 원이 필요해요. 그 정도를 넣어야 돼요. 그치, 10년 안에 그걸 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년 동안 모은다? 그럼 292, 30년 동안 모은다? 그럼 195. 여전히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미리부터 준비하면 그 부담이 훨씬 더 분산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좀 미리부터 좀 저금을 좀 해놔라. 아, 근데 195만 원 하니까 여전히 좀 이렇게 들기엔 되게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꼭 내가 월 195를 모으지 않더라도 7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아, 이자를 활용하니까? 그렇죠. 수익성. 아,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그냥 마치 저금통에 돈 넣듯이 그렇죠. 그냥 돈만 195를 따다다닥 넣어야 7억인 건데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한테는 이자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찍 시작하면 돈이 더 덜 들거나 아니면 같은 금액을 부어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겠네. 어떤 펀드 이런 거에만 꼬박꼬박 연금을 넣어놔도 원금이 4.9억이고 이자가 거의 2억이 넘어가요. 그랬을 때 합쳐서 7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는 7억을 만들 때 네네네. 그러니까 195만 원이 들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2.5% 복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네. 원금은 4.9억밖에 안 모이지만 아까보다 적게 넣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자가 붙기 때문에 138만 원을 부어도 195만 원을 분 효과가 나는구나. 그렇죠. 네. 그치? 아, 이자를 활용해서. 그렇죠. 근데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이게 어쨌든 투자 상품이니까 무조건 이자를 준다라는 상품들이 있나? 네,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절대 마이너스는 안 가고 이 정도 복리 이자를 무조건 보장해준다? 그렇죠. 오. 실제로 그래서 5%짜리 단리 이자를 계속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요. 아. 이거는 원리가 어떠냐면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금을 넣잖아요. 그럼 연금 회사에서 미국 채권이나 각종 전 세계 채권에다가 이걸 투자를 해요. 근데 채권은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근데 채권은 주식만큼 수익이 나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5%를 확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데 투자할 테니까 이 정도 이자를 우리가 보장해줄게요. 그렇죠. 다만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근데 나한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만 안 나는 것만 해도 어디? 그렇죠. 그 5%씩 계속 주면은 사실 뭐 은행에도 요새 5%씩 계속 안 주는데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 동안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엄청 이게. 불어나죠. 오, 아, 그 말이었구나. 시간을 활용하라는 말이. 그렇죠. 단순히 긴 시간 동안 저금한다 이걸 떠나서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퍼센트가 불어나니까 이걸 활용하라. 복리 퍼센트를 올려서 5% 복리다 라고 하면은 이게 원금보다 이자 수익이 더 큽니다. 오, 그러네. 그러니까 원금이 3.3억인데 이자가 나중에 3.7억이구나. 그렇죠. 심지어 만약에 10년 이상 부으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아, 원래는 원래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이 수익난 부분에서 15.4%를 떼가요. 1,000만 원이면 154만 원을 떼가는데 10년이 넘었다 예치한지 그러면 이제 비과세라서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세금 혜택도 받으니까 월 92만 원만 부어도 5.0% 복리를 활용하면은 생으로 부었을 때보다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붓고서 이 효과를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거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많이 갖기 위해서 일찍 시작할수록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일찍 시작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치, 뭐 같은 돈을 넣어도. 그렇죠. 아, 그 진짜 내가 전에 그런 말 들은 적 있었는데 진짜인가 얘기해봐. 그 어떤 사람이 40살부터 20년간 10만 원 부은 거랑 네. 20살부터 10년간 10만 원 부은 거랑 비교했을 때 20살부터 10년간 넣은 사람이 40년 동안 20년 넣은 사람들보다 나중에 돈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왜냐면 낸 돈은 요 후자가 더 많잖아요. 왜냐면 20년을 냈으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록 10년을 냈지만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간 동안 불어나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30살 때까지 냈고 요게 거의 30년을 불어난 거예요. 거의 2배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분의 1을 냈는데 모인 돈은 이 사람이 2배인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 돈이 지 혼자 불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뭐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일찍 부는 사람이 무조건 승자구나. 무조건 승자죠. 네.
야, 아니면 아예 신학생들한테 20살 때 그걸 들게 하면 더 장난 아니겠네,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나 지금 뭐 한 4, 50만 원 넣을 돈 없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것부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0만 원, 20만 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시작을 해도 나중에 더 소득이 생겼을 때 더 넣으면 돼요. 아, 또 그렇게도 변동할 수 네, 있구나. 할 수 있어요. 아하. 아, 근데 진짜 10만 원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파트 전도사들 총각일 때 좀 빠듯하더라도 10만 원 좀 힘들게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10만 원씩 해가지고 나중에 10년 납으로 딱 내고 끝내 놓으면은 나중엔 우리가 잊어버린 사이에 막 불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불어나기도 하고 요 불어난 게 완전 다 비과세니까. 그치. 야, 이거는 주변에 신학생 있으면은 책 선물하지 말고 이 영상 링크 하나 보내주면 되겠다. 진짜. 네. 여러분, 이 영상 링크 주변 사랑하는 신학생한테 보내주세요. 딴 거 필요 없네. 이거 해주면 되네, 진짜. 네. 더 많이 받으려면 젊었을 때 더 많이 넣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봐도. 그렇긴 근데 하지. 그렇다 하더라도 어. 미리 시작하면 적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치. 네. 최소한 내 능력 대비 그 50살에 시작하는 나와 20살에 시작하는 나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엄청 큰 있겠구나. 차이가 있죠. 네. 야, 그냥 바로 시작해야 되겠네. 진짜 지금 여윳돈 가지신 분들은 아니야. 여윳돈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되겠네, 네. 진짜. 아, 사실 우리도 집에 적금 드는 게 많이 있긴 하거든. 근데 애매하게 적금 드느니 차라리 그걸 돌려서 여기다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부터 좀 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그런 상품들 중에서 좀 어떤 게 좋을까요? 상담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도마한테 연락을 하면 되나? 네. 근데 이제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컨설팅 피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다른 고객분들을 하지만 특히 목회자분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생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네, 월급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소득도 그렇고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낮은 편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치. 봤을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푼 한 푼을 더 효과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절실해요. 저도 목회자분들 상담하면서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세금이나 이런 거 이제 비과세로 하고 적게 내고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궁금한 것만 물어보셔도 정말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그럴 수 이게 있죠. 또 돈이 얽힌 거고 하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지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네, 아니면 저 엠마오 저 새끼 적어도 옆에서 얼마 받아가지고 나한테 돈 준 거 있어 없어? 아, 전혀 없습니다. 끝나고 밥 누가 사기로 했어? 아, 뭐 내가 사기로 했어. 내가 받은 건 진짜 1푼 하나도 없고. 네, 진짜 이 영상의 취지가 그거였어요. 이 상담을 저는 미리 했는데 아, 이건 나 혼자 알고 있을 정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워낙 성근 형제가 여기에 대해서 돕고 싶어요, 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진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소한 저희 두 사람의 의도는 정말로 순수합니다. 네. 그걸 믿어주시면 믿어주세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니까. 아니면 진짜 그냥 이 영상만 보고서 나 따다다 연락할래 해도 되는 네, 거니까. 그러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또 댓글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강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보면, 나는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목회자의 타락 문제를 개인의 의지로 보는 게 좀 되게 잘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신학생이야. 저 목사가 타락했어. 아, 난 저렇게 타락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끝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부분 그런 의지가 없어서 타락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치, 대부분 어떤 지금처럼 시스템적이거나 환경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못 이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의지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환경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런 전략적인 고민에 되게 약해. 맞아요. 그 고민하는 것 자체를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면 분명히 답이 없는 게 아니니까, 또 여기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도움 받아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이 싸움을 같이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성근님도 마지막 인사. 네. 저도 뭐 그냥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아, 이게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이걸 미리 알았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겠다 그치. 라는 걸 느끼면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일을 계속 하면서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일을 뭐 제가 뭐 20년 할지 30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를 만난 목회자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나 그때 그거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걸. 이라는 후회는 나중에 안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영상에 출연하게 됐고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도움 받아서 같이 좋은 노후 대비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